안녕하세요. 루키더 바스켓의 박지도입니다. 안녕하세요. 1층에서 떨어진 이효리 김은혜입니다. 네, 리뷰더 바스켓 저희 결산 시간인데 저희가 평소보다 좀 늦었어요. 네. 일단은 월요일, 그러니까 20일이죠. 12월 20일 날 WKBL 일정,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에 일정이 다 마감이 돼가지고 그것까지 다 끝나고 결산을 하느라고 좀 며칠 늦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리뷰더 바스켓, 팬분들이 지어주신 제목이죠. 리뷰더 바스켓 선물 나갔습니다. 네. 네. 나갔어요? 드렸어요? 네. 와. 그 직접 드린 건가요? 발송이 됐어요. 네. 네. 본인 사비로? 네? 본인 사비로? 네, 저희 좋은 것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렇게. 치킨은? 네? 치킨은? 그분이 치킨을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너무 아니 모르잖아. 우리 치킨을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요. 이번에 꼭 댓글 남겨주세요. 치킨 못 받으셨으면 제가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저희 영상에 좀 반응을 해주신 분들의 의견을 좀 몇 개 좀 짚고 갈게요. 네. 판정 이야기가 되게 다수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2라운드 WKBL이 항상 한 2라운드를 지날 때쯤부터 판정 이슈가 항상 좀 나오는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글을 써주신 분이 KB 팬인가 봐요. 네, 왜냐면은 지금 12월 6일 KB와 BNK, 12월 10일 KB와 우리은행, 12월 17일 KB와 신한은행. 그러니까 올리시는 분 아이디는 좀 다른데 네. 역시 KB가 팬이 많구나 하는 생각 들었는데 네. 좀 판정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KB하고 BNK 경기 박지수 선수가 코 부상을 당했는데 뭐 그 장면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진한 선수 공격자 파울이었는데 그걸 안 잡아주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거든요. 박지수 선수 진한 선수 머리랑 부딪힌 거잖아요. 네. 그 장면은 진한 선수의 파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맞아요. 예, 근데 그 리버스 레이업 올라가기 전에 진한 선수가 이게 감고 돈 건 사실이죠. 네, 네, 그게 네. 오펜스 파울이었는데 심판이 그걸 지적을 안 했다. 네. 이 부분은 좀 콜의 미스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KB 팬들 입장에서나 또 KB 측에서는 좀 뭐 억울하다,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진한 선수가 올라가는 장면에서는 오히려 박지수 선수가 공간을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진한 선수의 파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2월 10일 경기에서 이제 허예영 선수가 이제 눈을 맞았는데 네. 이제 최희승 선수 팔꿈치에 맞은 건데 이 부분 가지고도 좀 의견이 많았던 게 팔꿈치를 사용했는데 왜 이게 파울이 불리지 않았냐부터 해서 좀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연맹이 확인한 걸로는 이제 최희승 선수가 고의적으로 팔꿈치를 사용한 게 아니라 본인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허예영 선수가 맞은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장면 여러 번 돌려봤는데 저도 이거는 좀 고의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제가 이제 고민이 됐던 거는 예전에 카일라 손튼 선수가 신한은행이나 KB에서 뛰었던 시절에 네.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이제 본인의 플레이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사용했다기보다 팔꿈치 움직임에 상대 선수가 맞았을 때 그때 유파울이 불렸었거든요. 네. 그거랑 놓고 봤을 때는 이것도 불려야 되는 게 맞나 싶어서 WKBL에 문의를 했는데 정진영 본부장은 이 부분은 확인을 한 결과 유파울이 불리지 않는 게 맞다였고 네. 그리고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심판부에서는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약간 불행한 상황이었지 이거를 선수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기준으로 보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KB 팬들 입장에서 좀 속상할 수 있겠지만 네. KB 뭐 김한수 감독하고 이 코칭 스태프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 좀 물어보고 했을 때 그랬으면은 이거는 뭐 유파울은 아니다 네. 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의적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김은혜 의원은 어떻게 보였어요? 저도 뭐 고의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제 KB 팬분들도 되게 억울해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은 뒤에 막 뭐 눌렀다, 약간 약간 밀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말 대놓고 때린 거는 아니었지만 어떤 그런 얘기는 좀 나올 법한 장면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약간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최희승 선수가 사과를 안 했다 허연 선수한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본 걸 말씀드리면 경기 도중은 잘 모르겠어요. 경기 도중에는 오히려
박혜진 선수하고 김정은 선수가 허연 선수 다시 들어왔을 때 괜찮냐고 확인을 했었거든요. 박혜진 선수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나한테 맞은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누구한테 맞았냐고 물어보니까 허연 선수가 그걸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본 거는 경기 끝나고 이제 양 팀 벤치에 인사를 하고 KB 선수들이 이제 관중들한테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서 있을 때 기자석에서 볼 때 맨 왼쪽 끝이 허연 선수였거든요. 네. 최희정 선수가 나가다가 그때 허연 선수 이렇게 뒤에서 잡고 뭔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걔가 막 사과를 했던 것 같고 네네네네. 그리고 아마 그날 경기장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최희정 선수가 그러고 나갔었던 장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본인 때문에 다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했던 것 같고 살짝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최희정 선수가 우리은행이 원래 좀 몸싸움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팀이기도 하고 네. 그 가운데서 좀 최희정 선수가 팔 사용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네, 네. 예, 좀 이 스크린을 할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볼 때는 아, 또 팔을 고의적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은데 그냥 고 허연 선수의 부상 장면만 놓고 볼 때는 조금 바로 이건 유파울이 맞다라고 하기에는 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 17일 KB 신한은행전에서 박지수 선수가 오반칙 당하는 장면도 좀 이해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어쨌든 판정과 관련돼서 팬들이 조금 불만스러운 게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KB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우리 애들이 좀 요즘 올 시즌 많이 맞죠? 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보면 좀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데를 좀 맞는 상황들이 KB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K 팬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팀한테 저렇게 콜을 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이 경기에서는 좀 김단비 선수가 좀 엘보우 사용하는 장면이 네.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그런 행위 자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네. 왜냐면 뭐 저도 선수 생활을 해봤지만 저도 제가 화나는 상황에서 누가 너무 달라붙거나 하면 좀 그런 행위를 이제 진짜 정규 게임 때는 안 했지만 일본 팀들이랑 하면 일본 선수들이 되게 막 귀찮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달라붙고. 네,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약간 그런 행동들을 한 기억이 저도 있기는 있어요. 동작을 근데 크게 해서 좀 떨어뜨리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페어플레이 정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 입장에서도 제가 이제 했던 사람으로서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너무나 자기가 상대에게 좀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내가 이제 에이스다 보니까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순간에서 뭐 고의로 때린다기보다는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들도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행위 자체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저도 좀 이례적이긴 한데 김단비 선수의 팔꿈치 사용 건과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는 WKBL에서도 좀 재정위원회에서 이거를 좀 다룬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사실 팔꿈치 사용은 뭐 상당히 위험한 건 사실이고 사람 몸에 있는 부위 중에서도 특히 흉기거든요. 예, 팔꿈치는 선수들이 고의로 뭐 내가 팔꿈치로 이 선수를 다치게 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플레이는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김단비 선수 같은 에이스급 선수를 막기 위해서는 뭐 솔직히 김단비 선수 외곽슛도 좋고 돌파도 좋고 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 경험 없는 선수들은 강하게 달라붙을 거고 볼 잡기 전부터 컨테스트를 심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또 김단비 선수 입장에서는 왜 이런 거 심판이 안 불어주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뭐 물론 지금 김단비 선수 건이 나왔기 때문에 김단비 선수를 얘기하는 거지 김단비 선수 말고도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뭐 약간 팔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에이스급 선수들이 겪는 고충이기도 하지만 또 그거를 이겨내니까 또 우리가 에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다시 나와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고 뭐 연맹에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저 기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판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판정 얘기는요 짚고 얘기를 하면은 매 경기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매 경기 기사에 뭐 저희가 뭐 A팀과 B팀이 경기를 했는데 A팀이 뭐 누구의 득점을 앞섰고 B팀이 이렇게 앞섰다 이런 상보를 쓰다가 중간에 그리고 이 순간 어느 심판의 오심으로 점수 동점이 됐다. 이게 안 들어갈 경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여자 농구의 현실이다가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언급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좀 눈에 드러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좀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좀 판정과 관련돼서 좀 더 우리 리그가 성장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나은 그 판정이 나오고 이렇게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다들 각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어떤 굉장히 작은 것의 차이에서 뭐 오심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심판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 많은 부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저희도 중계를 할 때 되게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왜 평소에는 이 정도의 콜이 나오지 않는데 또 어느 날은 굉장히 또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콜들이 있고 할 때는 어떤 거에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계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심판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안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안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하죠. 심판의 성향에 따라서 선수들이 잘 판단해서 그 경기를 조율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해요. 왜냐면 그거는 좀 사실 심판의 어떤 질타하기보다는 그 심판에 따라서 파울콜이 좀 터프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좀 강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되게 소프트한 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선수들이 그거는 빨리 판단해서 오늘은 좀 이렇게 덜 해야겠다, 더 해도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가끔 합니다. 그런 기분의 위험마저도 한번 얼마 전에 마지막 상황에서 지금 파울이 불리지 않고 있거든요 라고 예,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이거는 파울이 안 나와요가 아니라 뭔가 지금 계속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판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김은혜로서는 정말 강하게 얘기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끝나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 역시 티가 났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티가 났군요. 이제 구단 소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하나원큐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반기 결산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다른 것보다는 그냥 팀에 집중을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원큐가 2승 14패로 지금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1승을 추가했어요. 1승에서. 지금 뭐 사실 김은혜 의원이 공약을 했잖아요. 1승을 하게 되면 정말 큰 칭찬을 하겠다. 네. 시작하시죠. 네.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우선 고아라 선수가 빠졌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리를 챙겼고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어떤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저 하나원큐가 승리를 가져간 게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수들이 좀 힘내서 앞으로도 좀 한두 번만 더 이겼으면 좋겠네요. 30초도 얘기 안 하셨어요. 한두 번만 더 이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올 시즌을 4승 26패로 끝내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뭐 칭찬을 하자면 우선 선수들이 어떤 의욕적인 면에서 그날 경기는 네. 열심히 싸워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뭐 그 승리 경기에서 보자면 뭐 김지영 선수의 활약이 좀 되게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원큐가 원래 가져가야 된다는 색깔을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어떤 빠른 농구를 추구하면서 또 거기서 나오는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또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양인영, 이하은의 더블 포스트도 좀 어느 정도 가용하면서 또 스몰 라인업으로 갈 때는 밀어붙이고 또 그런 것들이 정말 잘 조화가 되면서 좀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초반부터 끌려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끝에 4쿼터에 좀 불안할 법한 어떤 시기에서도 좀 잘 버텨준 거, 좀 그런 부분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이겼지만 또 이어진 경기에서는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네. 지금 2승 14패. 사실 하나원큐 입장에서는 역대 최저 승률을 걱정해야 될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이제 남은 경기 14경기거든. 14경기 남아있는데 휴식기 뭐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글쎄요. 사실 뭐 신한은행전에서도 그 다음 경기 이제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 경기에서도 사실 초반에는 더블
더블 포스트가 잘 됐어요, 나름대로는. 네. 그래서 14대 0까지 만들면서 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 또 특히 상대가 강한 팀, 어떤 확실한 에이스가 있는 팀에서는 좀 고전하는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수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측면 당연히 이제 중요하고, 또 공격에서도 좀 더 적극성? 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다들 약간 질 때 보면 좀 하기 어려워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미루는 모습, 네, 미루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네네. 것들을 정말 말 그대로 뭐 신지현, 양인영 선수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그냥 좀 다 같이 뭔가 좀 하나가 돼서 경기를 펼쳤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도 있고, 좀 어린 팀이잖아요. 젊은 팀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선수들의 어떤 좀 자기들 포텐 터트리는 어떤 정말 희망이 없는 팀들에게 늘 나타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한 선수가 정말 미치는 경기가 돼야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네네. 뭐 김지영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뭐 김미연 선수, 김예진 선수 좀 많이 있으니까, 좀 그런 선수들 한 선수들씩 좀 뭔가 배짱 있는 미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전 큰 그림도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솔직히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되게 미안하긴 한데, 하나원큐가 올 시즌에 지금 플레이오프의 어떤 꿈을 가져갈 수 있는 시즌은 이제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네.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럼 어린 선수 키워라라고 하는데, 네. 하나원큐를 잘 보면은 여기서 뭐 남자 농구처럼 네. 여자 농구가 뭐 군대에서 입대하는 선수가 입대했다 제대하는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년 신인들이라는 걸 봤을 때 완전히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올 수 있더라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FA 시장에서 뭐 올해 뭐 예를 들면 신한은행의 김단비 선수, 하나원큐의 뭐 신지현 선수, 우리은행의 최희샘 선수 이렇게 있지만 뭐 그 중에 몇 명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먼저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지금 뛰고 있는 어린 선수들 중에서 최소한 3명은 네. 내년에도 계속 주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선수 지금 당장 성적을 잃더라도 뭔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고 계속 밀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면은 그 선수들한테는 코트에 나가서 이 선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믿고 시간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맞아요. 진짜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고 시간을 주는 게 저는 조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선수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이 선수도 써보고 저 선수도 써보고 그날 터지는 선수가 누가 있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시각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네. 저는 한편으로 그 선수가 어떤 정말 키워야 되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가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주고 믿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 얘 안 되면 얘 안 되면 얘 자꾸 대체자로 쓰다 보니까 이런 좀 성격적으로 어떤 조금 소심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거기서의 차고 올라감이 좀 잘 안 보인다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교체가 좀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사실 성적 자체가 아무리 리빌딩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긴 하겠던데, 네. 뭐 김은혜 의원도 선수를 해봤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네. 내가 들어가서 이거를 못하면은 교체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선수가 위축되던가 맞아요. 아니면은 더 급해지던가. 맞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네. 나올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또 사실 코칭 스텝 입장에서는 연습할 때 그런 모습이 아닌데 왜 이래?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진짜 대표적인 예가 저거가 그랬습니다. 진짜로. 제가 진짜 딱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는 저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래도 뭐 뭔가 이겨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초년생 때나 좀 뭔가 그 유망주로서의 평가를 받았던 그 어린 시기에는 어떤 포지션의 경쟁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서 더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플레이가 안 나오고 좀 그런 소심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모든 선수가 다 저 같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래도 그런 심정을 좀 이해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좀 그런 좀 믿음이 좀 더 서로 간에 좀 믿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럼 이어서 BNK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BNK가 4승 13패 17경기를 하면서요. 사실 하나원큐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하지만 BNK를 얘기할 때는 플레이오프를 도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3라운드에서 일단 3승을 했어요. 경기력 반등은 성공했는데 네. 김한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나아진 점은 결국 김한별이었을까요?
전체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나아졌다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1대1로 뚫리던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었고 또 여전히 뭐 외곽슛을 많이 얻어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로테이션 가운데서 얻어맞고 그래서 조금은 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뭐 김한별 선수도 물론 돌아온 한 경기 부상 이후에 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또 강하정 선수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BNK는 좀 더 하나원큐보다는 나은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경기력은 나아졌지만 네. 그렇다고 많이 이긴 건 아니에요. 우리은행을 이겼기 때문에 이미지는 크게 딱 와닿긴 했는데 네.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원큐보다 2승 더 했거든요. 네. 1.5게임 앞서고 있고 삼성생명과 3게임 차. 저는 사실 이 3게임 차가 결국 맞대결 3경기에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적은 게임 차도 아니긴 하거든요. 아쉬운 점 뭐가 있었을까요? 끝내 경기를 못 잡아낸. 여전히 아쉬운 거는 4쿼터, 그러니까 그 승부차에서 마무리, 그다음에 야투율, 자유투. 네. 네. 어쨌든 이 팀은 장단이 굉장히 뚜렷한 팀이잖아요. 네네. 네. 장점과 단점이 완전히 명확하게 갈리는 팀이기 때문에 그 장점만 가지고 게임해도 사실은 부족한데 단점이 너무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최근 경기에서 특히 더 두드러지게 그 자유투 부분에서 나타났죠. 네. 정말 그 자유투가 거의 50%대 네.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네. 정말 마지막에 BNK가 정말 힘든 일정. 우리은행과 2경기, KB하고 1경기였는데 사실 내심 박정원 감독의 뉘앙스를 보면은 그 3경기 중에서 1경기만 이겨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결과적으로는 1승 2패를 했으니까 목표는 달성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첫 게임 이기고 뒤에 2경기가 정말 자유투 때문에 아쉬웠거든요. 네. 자유투만 들어갔으면은 좀 더 나은 승부를 할 수 있지 않았을 거란 기대가 있긴 했는데 근데 지금 녹화 전에 사실 그 자유투 얘기를 했을 때 김은혜 의원이 그랬어요. 자유투가 올 시즌 안에 특별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BNK에 대해서. 네. 좀 이유가 있을까요? 자유투는요, 진짜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진짜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저희 팀에 있던 어떤 선수는 자유투 성공률이 거의 네네. 20%대? 네, 30%대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성공률이 좋지 않았는데 정말 연습을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어떤 팀에서 연습을 할 때 그리고 미리 연습 전에 나와서 연습을 할 때는 9개씩 막 넣어요. 8, 9개씩 넣어요. 근데 이게 그 자유투 라인에 서기만 하면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투 얻는 게 좋지 않은 거죠. 자유투를 차라리 안 얻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BNK 역시 마찬가지인 게 저 6개 구단 가운데서 파울을 가장 잘 얻어내는 팀이고요. 또 자유투도 많이 얻어내는데 이게 성공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유투에서 뿐만 아니라 그냥 슛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우리은행 같은 팀도 한번 자유투가 확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네. 근데 그때 뭐 위성호 감독이나 팀도 그랬고 그때 김은혜 위원도 올라가는 팀 되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BNK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이지만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갈 거다가 아니라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어리기 때문인가요? 경험이 적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3점 슛이 좋은데 이명관 선수 같은 경우 이명관 선생님이래. 왜 네. 살짝 그 관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서 선생님과 좀 호응이 되는 네. 이명관 선수가 네. 3점 슛이 그래도 꽤 좋은 선수잖아요. 네네, 네, 그쵸. 성공률도 좋고 좋은 거에 비해 자유투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한번 물어보고 싶긴 했어요. 직접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적으로 슛이 괜찮지만 자유투 라인에 섰을 때 안 들어가는 선수들과 그냥 평균적으로 슛이 떨어지는 선수와의 조금 차이는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뭐 그게 어떤 특정 선수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평가를 내리자면 평균적인 슛과 자유투를 연장선으로 보는지 또는 슛과 자유투와 이렇게 좀 다르게 보는 거에 이렇게 좀 차이를 두면 본인은 어땠어요? 본인은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예전에 한번 저희가 그걸 했었잖아요. 그
박혜진 선수한테 가서 자유투 하는 몰래카메라 한번 네. 저희 당한 적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전주원 코치가 했던 얘기가 그 혜진이는 10개를 던져도 10개를 던져도 8개, 9개를 넣고 20개를 던지면 16개, 17개를 넣고 100개를 던지면 80개, 90개를 넣는 선수다. 라고 얘기를 했고 김은혜는요? 라고 하니까 김은혜는 하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계속 들어간다. 놓치지 않는다. 근데 그러니까 그 0점으로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둘이 진짜 제대로 붙으면은 김은혜가 0점을 빨리 잡으면 김은혜가 이길 거고 0점을 김은혜가 늦게 잡으면 박혜진이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 본인이 튕겨나오다가 딱 하나, 두 개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전주원 코치가 밖에서 보다가 은혜가 이기겠네라고 얘기를 해서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아니 안 놓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를 빗대어 보자면 그건 내 심리적인 거에서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심리적인 거예요, 그거는? 네, 저는 심리적인 거 같아요. 왜냐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원래 내 슛감은 있고 심리적으로 슛감은 있고 네. 원래 내가 슛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은 늘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는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 넣기 시작하면 난 이제 됐어 그러면서 그냥 넣을 수 있는데 하나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음에 또 못 넣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저는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정 코치님 보는 입장이랑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포인트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저는 심리적인 게 되게 크다고 느껴요. 김은혜 의원의 현역 시절 통산 자유투 성공률이 거의 86%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근데 연습 때 10개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86% 높은 거잖아요. 네. 낮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저 100개 쓰면 100개는 넣었어요. 자유투를? 네. 그러니까 좀 비결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면은 이 기록이 사실은 WKB의 기록을 보면 역대 자유투 최고 확률은 정선민 감독이거든요. 네. 근데 정선민 감독님보다 사실 확률이 소수점들에서 더 높아요, 본인이 더 높은데 근데 던진 개수가 적죠. 던진 개수가 그 규정 개수에 몇 개가 모자라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뭐 정선민 감독님은 뭐 어마어마하게 던졌더라. 거의 뭐 몇 천 개 이상을 그랬으니까. 근데 좀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긴 했지만 자유투를 좀 그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줄 수 있는 조언이 그러면은 심리적인 거라면은 별로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그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루틴으로 만드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희 아빠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늘 자유투를 쏠 때 저희가 대부분 패스 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빠가 저를 연습시키실 때 늘 두 개 쏜 다음에 막 뛰어왔다 와서 또 2개 던지고 근데 제가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네. 또는 뭐 다른 걸 해서 신경이 다른 데로 포커스가 갔다가 돌아오거나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만들면서 하는데 결국에는 1구와 2구의 어떤 루틴이 늘 똑같아야 되고 또 그 루틴을 만들 때도 나도 모르게 내 호흡이 가빠지면 빠르게 던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되게 숫자를 세면서 던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뭐 그런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게 저한테는 좀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삼성생명입니다. 7승 10패. 4위인데 사실 3위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네. 세 게임 차이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삼성생명이나 삼성생명 팬들이 죄송하긴 한데 삼성생명의 경기력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너무 진짜 조금 들쭉날쭉한 경기들이 너무 많아서 좀 감을 못 잡겠는 게 삼성생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할 때는 정말 뭐 우리은행도 잡고 뭐 그러는데 또 못할 때는 이걸 어디서 요점을 찾아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삼성생명은 조금 기복이 좀 심하다? 네, 좀 그런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팀 또한 좀 멤버 체인지나 이런 선수들 가용을 너무 다양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좀 거기서의 호흡적인 부분도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감독님의 성향이고 또 그것으로 작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한 이런 틀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네, 조금 해봐요. 삼성생명 경기를 보면 좀 드는 생각이 약간 그런 느낌 들거든요. 다른 팀들은 전부 올 시즌 30경기를 놓고 게임을 하는 느낌인데 삼성생명은 한 90경기 놓고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래서 지금 이 팀은 지금 시즌 중반 후반을 가고 있는 팀이 아니라 네. 여전히 초반에 그 사이클을 가고 있는 약간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늘 얘기하지만 삼성생명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기력보다 한 2, 3승은 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전 지금도 약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BNK하고 삼성생명이 결국 4위 싸움을 할 것 같은데 올 시즌 4위 몇 승 정도에서 될까요? 전 지금 10승에서 11승 정도면 4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4등 하냐고요? 네, 4위 팀이 몇 승 정도에서 전 10승에서 11승에서 4위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은행을 잡기는 쉽지 않을 거다. 네. 신한은행이 이미 10승 7패를 하고 있어서 1라운드 때 그냥 그랬고 2라운드 때 강유림 선수가 막 살아나기 시작했고 다시 3라운드 때 다시 바닥을 찼으며 4라운드 때 이제 조금 더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강유림 선수를 보자면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좀 외곽이 터져야 어쨌든 거기도 팀플레이가 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강유림 선수의 역할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4라운드 좀 어느 정도 스타트를 잘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2승 정도 더 챙기고 그럼 9승이네요. 그 다음에 한 12, 3승은 하지 않을까요? 12, 3승. 네. 삼성이 12승 정도를 한다고 치면은 네. 거의 4위를 확정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삼성이 12승, 13승을 한다. BNK 분발해야죠. 그러면 BNK가 남은 BNK가 13승을 하려면은 지금 4승이니까 9승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라운드별 3승씩 해야겠네. 여전히 지난번 녹화 때 BNK가 4위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BNK가 지금 13경기 남았는데 9승 4패를 해야 된다 남은 상황에서. 네. 할 수 있어. 왜냐면 네. 왜냐면 했잖아요. 3승 2패 했잖아요. 3라운드 3승 2패 했으니까 4라운드 3승 2패 하면 되지. 네. 자, 뭐 BNK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성생명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네. 삼성생명의 경기력 부분에서는 좀 어느 부분이 좀 올라와야 될까요? 저는 삼성생명을 좀 봤을 때 어린 선수 중에서 좀 올라올 거라고 기대되는 선수가 이해란 선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해란 선수는 지금 4라운드 들어와서는 좀 초반에 와 역시 슈퍼루키로서의 모습이 있다라는 느낌이 사실 점점 약간 좀 가라앉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신인다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패기 있고 이런 모습들이 좀 우리 좀 약해진 것 같아가지고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해란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생각이 많아져서 어떤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어떤 롤이 많이 주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니까 플레이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주춤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 신입들이 들어와서 적응할 때 뭔가 보여줄 때 저 선수가 가진 배짱을 항상 보잖아요. 네네. 배짱 있게 해서 내가 얼마나 그 어떤 기존의 WKBL에 있는 선수들을 그런 압박을 잘 견뎌내고 공격을 펼치고 그걸 넣느냐. 또 우리 팀 언니들이 그런 플레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언니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걸 봐주고 있느냐. 지지해주고 네,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해란 선수가 좀 지금은 생각이 많아져서 네, 오히려 좀 더 주춤한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저 삼성생명 또한 진짜 외곽이 좀 잘 터져야 된다 생각해요. 항상. 지금 삼성에서 외곽이 제일 좋은 선수는 이주현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주현 선수가 좀 기복이 좀 있고, 네. 그리고 강유림 선수는 기복이라기보다 그냥 업다운인 것 같아요. 네. 좋을 때 쭉 좋다가 안 좋다가 맞아요.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건 것 같아요. 1라운드 때 계속 안 터지다가 마지막 경기 때 한 개 터졌나? 그리고 갑자기 2라운드 때부터 평균 2-3개씩 계속 유지되다가 MIP 바꿔서 3라운드 때니까 다시 또 바닥으로 막 가라앉는 뭔가 이런 것들이 한 경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리듬에 있어서 되게 이런 게 좀 되게 심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강유림 선수의 역할이 그만큼 좀 크다라고 봐요, 저는. 강유림의 역할이 삼성생명의 후반기 열쇠가 될 거다. 네. 3위 팀입니다. 신한은행 10승 7패.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플레이오프는 그러니까 안정권에 좀 올라가는 성적을 만든 것 같고요. 네. 12월 달 18일간 7경기의 강행군 일정이었는데 네. 어쨌든 그 고비를 넘겼어요. 네. 좀 신한은행의 이 전반기 전체적으로 볼 때 네, 염인환 선수가 왔나 보네요. 네. 10승 7패로 마감을 했는데 신한은행의 상반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마지막에 18일간 7경기 강행군 그때에 조금 기복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무난하게 3위 자리 또는 2위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어떤 컨디션적인 부분이나 그런 네네. 체력적인 부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 뭐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네. 일단 근데 막판에 나타났던 게 이제 김단비 선수에 대한 약간 쏠림이 있었고 네.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출전 시간이 네. 좀 너무 많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한 경기 한 경기 꼭 이겨야 되는 승부가 많아지면서 네. 그런 경기를 많이 가져갔지만 네. 좀 이다현 선수라던가 네. 그리고 뭐 변소정 선수 네. 올 시즌에 좀 신인급 중에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선수들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네.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좀 후반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좀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네, 네. 물론 많이 가용을 할지 그거는 뭐 감독님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신한은행이 그동안에 전반기까지만 가져갔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패턴 플레이, 그러니까 시스템 농구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수가 가는 길마저 길 하나하나가 다 정해져 있을 만큼 시스템 농구가 보여졌었는데 신한은행이 경기를 포기했던 경기 또는 KB스타즈전 몇 라운드인지 모르겠는데 청주에서 했던 경기에서 보면 김단비 선수가 안 뛰었던 경기. 네. 김단비 선수가 뛰지 않았던 그날 경기에서 보면 3라운드. 젊은 선수들을 많이 투입했거든요. 그날 보면 동선이 많이 겹치고 또 서로 잘 맞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승리에서 조금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 보였었기 때문에 좀 구나단 감독님도 이다현 선수나 또 변소영 선수를 쓰는데 조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또 뭐 다행인 부분은 김연아 선수가 금세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거기에서의 좀 해결점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은행 위성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한은행이 비시즌 동안에 준비를 정말 잘한 건 맞는데 신한은행이 하는 이 스몰볼 농구를 네.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준비를 전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이제 모든 팀들이 신한은행이 하는 스몰볼 농구를 한 두 라운드 정도 지나가면서 조금씩 적응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 네. 근데 신한은행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지금 구다단 감독이 준비를 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네. 상대가 우리의 농구에 적응이 될 때 다른 카드를 꺼내겠다는 준비도 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우리도 예상을 하고 대응을 나와야 되는데 후반기에는 끝까지 그런 수싸움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좀 그런 싸움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 싸움이 저는 김연아 카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연아 카드를 사실 보여주기에 너무 짧게 잠시 보여주다가 네네. 갑자기 이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잠시 빠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후반기에 좀 더 나올 것 같고 또 김연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팀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어떤 한 선수가 상대를 찍고 다니는 움직임. 지금 현재까지는 그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가 김단비, 강계리 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김연아가 들어오면 거기서의 어떤 더 파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 부분에서 좀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김연희 카드도 성공을 했고요. 한 차례. 네. 네네. 알겠습니다. 신한은행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은행입니다. 11승 5패. 사실 신한은행이랑 1.5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리고 높은 승률, 하지만 높은 승률이고 11승 5패면 못한 성적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위성호 전주현 감독이 부임한 2012-13 시즌 이후 우리은행이 거둔 최하 성적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잘해왔다는 얘기겠죠. 우리은행이. 네. 신한은행과 1.5게임 차인데 신한은행한테 따라잡힐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한은행이 아니 그러니까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는 여러분 모두 그런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일말의 희망은 있다고 봐요. 이게 아니라 본인이 볼 때 그러니까 안 잡힐 거라는 가정을 깔지 말고 한
한 뭐 절반 정도는 될 것 같아요라든가 30% 정도 뭐 이런. 네. 이거는 전 박지현한테 걸려 있다고 봐요. 네, 박지현 선수한테 걸려 있다고 봐요. 사실 박지현 선수가 우리은행의 지금 3라운드 이후에는 가장 이제 아픈 손가락이자 네. 어떤 키워드가 됐는데 네. 정말 좀 안쓰러웠던 게 네. 인터뷰 끝나고 너무 울어가지고 맞아요. 정말 기자들도 질문을 하기 미안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정말 좀 아픈 질문도 아니었거든요. 네. 승리 소감을 묻는데도 눈물을 흘리고 좀 네. 그럴 정도여가지고 이미 벤치에서 한번 그렁그렁 했어요. 제가 그날 네. 중계했었는데 그날 벤치에서 이미 눈물이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막 감독님이 얘기하는데 참고 참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터져가지고 나오는데 진짜 되게 짠하더라고요. 왜 슬플까요? 왜 슬프냐고요? 혼나니까 슬프지. 그걸 말이라고 해? 혼나서 슬픈 거다? 혼나지. 왜 내가 뭘 해도 다 혼나는 상황이니까. 근데 약간 감독님은 어떤 분위기적인 측면을 확 다잡으려고 할 때 어떤 특정 선수에게 약간 뭐라고 질책하면서 선수들이 뭔가 야 해보자 우리 잘할 수 있어 이 분위기를 좀 만드시는 편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게 예전에는 타겟이 박혜진이었거든요. 근데 박혜진에서 이제 그게 박지현으로 갔는데 박지현은 사실은 그걸 잘 견뎌내는 선수였었어요. 네. 뭐 감독님이 얘기하더라도 또 돌아서면 또 있고 하는 그런 좀 되게 강한 우직한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박지현 선수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의 좀 마음이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안 되는 걸까요, 근데? 일단 위성호 감독 얘기로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이 팀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네. 팀을 떠나 있다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김정은, 박혜진 이런 베테랑들은 오랫동안 그걸 해오면서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머리로 알고 있는 선수들이고 박지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농구를 안 했었고 프로에 와서도 그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시즌 훈련을 통해서 그게 머리로 알았다기보다 몸이 습관적으로 반응하면서 그걸 해왔는데 이번에는 대표팀 갔다고 하면서 그 습관이 깨지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시 하고 있어서 종종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갓 들어온 느낌이다라는 얘기도 위성 감독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특히나 우리은행이 좀 시스템 농구, 그 팀의 어떤 그 팀 컬러의 선수가 맞춰서 돌아가는 조직력의 농구라니까 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데 김은혜 의원이 볼 땐 좀 어떤 것 같아요? 감독님이 말하시는 게 맞겠죠? 감독님이 말하시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박지현 선수가 사실은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네. 염려 선수도 그렇지만 네. 여러 가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갔을 때의 이 정도의 기대치? 너는 이 포지션에서 이렇게 해라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너무 여러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김진희 선수가 베스트로 나오지만 김진희 선수가 거기에서 완전 주축이라고 보기는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5명의 선수가 그렇죠. 딱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김진희가 나가면 그 포지션에서 또 포지션이 다 이동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박지현 선수가 포지션의 이동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의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리바운드나 굳은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득점을 챙겨갈 때는 보면 진짜 가장 잘하는 거는 큰 신장에도 좋은 드리블링하고 또 어떤 휘젓고 다니는 움직임에 빠르게 올라가는 슛이었다 생각하는데 그런 거 다 이제 없어지고 최근 농구 보면 포스트업 하는 거 또는 외곽에서 슛 던지는 거 말고는 공격 옵션이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자기가 좀 혼란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또 대표팀에 가서도 포지션이 뭐 되게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4번 자리 들어가서 4번 자리 수비 흔드는 그런 거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좀 거기 포지션에서의 좀 혼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포지션에서의 혼란은 위성호 감독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위성호 감독도 박지현의 정말 장점이 모든 포지션을 다 볼 수 있다는 거다. 네. 근데 단점은 확실한 건 없어요. 어느 한 자리라도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만 딱 맡기기에는 약점이 다 있어가지고 네.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박지현도 그걸 찾는 게 숙제고 그거를 도와주는 게 나한테도 숙제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그러니까 박지현 선수가 신장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빅맨 수비를 많이 하죠. 네네. 근데 또 공격에 있어서는 외곽 움직임도 했다가 또 포스트업도 했다가 뭔가 이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는 최근에 한 경기에 한 개도 보기 쉽지 않은 네,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어쨌든 박지현 선수가 조금 뭐 몇 경기 살아났던 그 경기에서는 뭐 KB스타즈도 잡고 좀 승리를 거두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우리은행의 가장 키는 박지현이 살아나는 부분, 네, 그게 좀 크다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은행의 키는 박지현이 살아나는 부분. 그렇다면 박지현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뭐 본인은 BCN 때 열심히 준비해서 나아진 모습으로 오겠다라고 이제 눈물의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본인 스스로도 그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보다는 계속 비디오 보고 있고 계속 계속 그러고 하고 있다. 요즘에 농구 외에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너 경기하고 훈련하고 쉴 때는 비디오 보고 이것만 반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등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농구만 봐서인가 보다. 농구를 좀 잠시 좀 힐링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네, 김은혜 위원의 전문가답지 않은 발언은 네. 아니 뭐 반등의 요소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그건 다 연습으로 극복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또한 연습으로 극복하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전 그 부분은 유성호 감독님이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KB스타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프리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할 때마다 하는 족족 다 틀리는 김은혜 의원이 유일하게 맞춘 거. 네. KB가 독주할 것 같다. 네. 그리고 KB가 우리은행한테 졌을 때도 네. 우리은행이 KB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맞대결에서 우리은행이 KB를 못 이길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KB가 우리은행한테는 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팀들한테 안 질 것 같다. 대신 우리은행은 다른 팀과 만날 때 흔들린 게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완전 딱 맞췄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예측 중에서 KB 하나만 맞춰가고 있어요 지금. 예, 네, 그 하나 맞춰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은행도 맞추고 있잖아요. 뭐 의미가 있어요. 그게 좀 중요해요 지금. 네, 뭐 항상 평균 25점, 23점 이렇게 받던 그 학생들이 40점 정도 받았을 때 되게 큰 의미를 갖는 건 알겠는데, 뭐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네. 지금 KB가 17경기에서 16승 1패를 했어요. 네. 우리은행이 지금 11승인데 남은 14경기 전승을 한다고 하면 25승이거든요. 네. KB는 남은 14경기에서 9승 정도. 사실 아까 BNK한테 9승 얘기할 때는 상당히 버거운 승리로 보였는데 지금 KB한테 남은 경기에 9승. 그리고 우리은행이 솔직히 남은 경기 14경기를 전승할 수 있다는 느낌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B는 이미 정규리그 우승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부분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3라운드 15경기까지 네. 14승을 거뒀던 팀들이 정규리그 우승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까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KB의 독주, 후반기에도 계속된다라고 보십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네, 뭐, 그건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16승 1패인 KB, 1승만 더 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뭐요?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던 기록 프로스포츠 사상 아니요, 다 이겨야 돼요. 다 이겨야 돼요? 네. 94점 몇 프로잖아. 우리은행이 33승 2패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16승 1패인데, 네, 16승 1패가 94% 정도 되죠. 근데 한 번만 지면은 28승. 지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남은 경기 다 이겨야지 그 기록 세우는 그렇군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까지.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KB는 29승 1패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 못합니까? 그건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아, 29승 1패는 그렇게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독주로 1위를 가는 건 맞지만 우리은행 출신의 김은혜 위원은요, KB스타즈가 우리은행이 세운 역대 최고 승률 기록은 절대 못 깬다고 예언했습니다. 아니, 못 깬다면서 지금.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28승 2패는 못 깨요. 28승 2패면 못 깨요. 그래서 뭐 박지수 선수라던가 허희연 선수가 인터뷰 들어올 때마다 29승 1패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우리은행의 기록은 지켜져야 된다. 아니요, 그 네네. 얘기는 아닌데 뭐 KB스타즈가 진짜 강하고 뭐 어떤 진짜 경기를 펼칠 때마다 진짜 우와 이런 소리를 할 만큼 진짜 잘하긴 잘하는데 네. 그래도 남은 경기에서 좀 한 번 정도는 잡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딴 것보다 네. 지금 2위 팀이랑 4.5게임 차이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리그가 흘러간다고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 6라운드 초반에는 KB가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한 이후에 KB가 남은 경기를 과연 정규리그를
주전들을 풀로 돌리면서 농구를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박지수 선수부터 해가지고 주력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봐주는 거 지금 있는데 네. 굳이 그렇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 상위 팀들이 보면은 1, 2, 3위가 결정이 빨리 된다고 치면은요. 사실 삼성생명한테는 조금 좋은 얘기일 수도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세 팀한테 물어봤을 때 플레이오프 파트너를 한 팀을 고를 수 있다면 BNK하고 삼성 중에 어디를 고르겠냐고 했을 때 BNK를 고르겠다는 팀은 한 팀도 없어요. 전부 삼성을 고르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KB 입장에서는 정규리그 우승 확정되면은 삼성이 올라가는 게 낫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예. 근데 물론 그 우리은행 감독 코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밖에서 볼 땐 그게 맞는데 막상 그 입장 되면 그 선택이 잘 안 된다라고. 그럼요. 예, 그럼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KB도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KB가 만약에 삼성을 고르는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은 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거기는 BNK가 올라가야 된다고 볼 거다. 네. 뭐 이런. 근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하지만 결정적으로 결국 자기들 경기가 더 중요하지. 그럼요. 4위 어디를 맞추는 그럼요. 싸움밖에 쉽지 않다는 얘기를 네. 했는데 어쨌든 29승은 힘들다. 네, 29승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하는데 네. 그래도 워낙 지금 경기력이 너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경기 내에서의 경기 속 안에서의 기복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그걸 승리로 챙겨간다는 게 네, 저는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다른 경기는 다 빼놓고 네. KB와 우리은행이랑 지금 3경기 남았잖아요. 네. 그 남은 3경기에서의 승률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좀 쉬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좀 핵심 있는 것들. 예. 2승 1패요. 아, 2승 1패? 네. 아, 한 번은 진다. 네. 근데 여기 유나 데려다 놓고 그런 얘기 하기 좀 그렇다. 근데 염민호 선수는 그런 거 되게 쿨해요. 예, 그럼 쿨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선수인데 뭐 어떡할 거예요? 뭐 때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예. 자, 그럼 2승 1패. 그래서 우리은행한테 지면서 28승 2패로 맞춘다, 시즌을. 본인의 시나리오는 그겁니까? 네. 아니,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너무 좋을 때 원래 또 한 번 정도는. 네, 한 번 정도는 또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어쨌든 그런 걸 따질 만큼 KB가 지금 엄청나게 늘 최근 한 3, 4년 동안 KB는 독주할 팀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독주를 하고 있는 첫 시즌이잖아요. 네. 이러한 KB의 모습은 역대 강팀이라고 언급됐던 팀들이랑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의 완성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거에 뭐 우리은행도 바로 치는 우리은행이 좋았었고 네. 저희 작년에 삼성이 우승을 했지만 삼성을 여기에 집어넣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전에 신한은행도 있었고 또 그 전에 또 본인도 현역 시절에 그 캐칭한테 얹혀가던 시즌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는 좋았을 때 네. 그런 시즌도 그런 팀들도 있었고 쭉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완성도가. 그런 팀들과 비교했을 때 네. 그런 표정이 그 급은 아니죠. 약간 그 표정인데 승률은 높지만 그 급은 아니에요. 이런 표정인데 약간. 네, 그래요. 맞아요. 아직까지 그 정도. 왜냐하면 사실은 포지션별 약점이 좀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강점을 더 부각시키면서 농구를 하고 있는 건 맞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KB스타즈 같은 경우는 박지수라는 선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앞선의 신장이 굉장히 작은 선수들의 이런 단점이 노출이 되지 않는 거. 이제 그동안 시즌도 그랬지만 올 시즌은 특히나 상대에게 외곽슛을 맞는 그런 리스크가 있더라도 어쨌든 이 투쓰리 디펜스를 고집하고 있고 거기서 앞에서 패싱 게임 잘하는 팀들한테 얻어맞은 경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지만 또 그런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챙기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KB스타즈도 단점은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단점을 얼마나 누가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그게 우리 팀의 장점하고 잘 맞아드는지 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을 때 이 하이포스트 근처와 네. 저쪽 눈치를 보지 말고요. 네. 지금 여민아 선수 약점을 지적하려고 했나요? 아니요. 네. 네, 염윤아 선수가 들어옴을 인해서 사실은 수비적인 측면은 훨씬 더 보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선에서 되게 훨씬의 강조를 너무 강하게 하시네요. 네. 네. 그게 아니라 하이포스트 쪽에서의 어떤 약점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투쓰리 앞선에서 탑과 45도 윙 쪽에서의 어떤 찬스를 만드는 그런 패스 게임만 잘 이루어지면
사실은 KB스타즈의 그 존도 쉽게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KB에 대해서 지적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비에서 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네. 사실 90%는 쫀밖에 안 쓰지 않냐는 얘기가 네. 나오는데, 근데 사실 좀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상대에 5팀 중에서 몇 팀은 그냥 그렇게도 못 이길 것 같아요. KB가 그것만 쓰더라도. 네. 근데 KB를 고전하게 만들었던 몇 팀들은 네. 충분히 그걸 공략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은행이랑 할 때 KB스타즈가 고전하는 이유는 물론 포지션별로 봤을 때도 어떤 1대1 매치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은행은 김소니아 최희샘 선수가 하이포스트에 서 있다가 탑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때 거기서 찬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센터가 따라 올라갈지 또는 두 명의 선수가 가운데를 막을지 여기에서 되게 고민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박지수가 가운데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돌파를 했을 때 거기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저지를 당하는 거죠. KB가 16승 1패를 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은 어쨌든 경기 하나하나를 볼 때는 사실 뭐 수비가 뭐 존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다고 했는데 존에서 쓰면서 외곽을 엄청나게 때려 맞더라도 네. 그래 너네 80점 넣어 우리 100점 넣게라는 농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일단 강희슬 선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예. 경기당 3점 슛이 3개 이상이고 성공률이 44%예요. 슈터 그리고 3점 슛 이 부분에서 내가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김은혜 위원이 볼 때. 저 거기서 밀려서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안 돼요? 강희슬한테? 본인이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까? 강희슬은? 네,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희슬은 내가 감히 얘기할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그건 진짜 오래됐죠, 사실. 네. 그냥 제가 뭐 그 선수의 어떤 슛 터치라든지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선수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까 뭐 슛 자유투 100개 던지면 100개 다 던졌다 연습 때. 그건 자유투고요. 3점 슛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 그 바스켓코리아 김우석 편집장이 그 여수에서 훈련할 때 네. 내려가서 봤는데 코너에서 20개씩 3점 슛을 100개를 던지는데 한 95개가 들어가더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연습이잖아요. 강희슬은 그럼 100개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건 전 배짱이 좀 없어가지고. 네. 본인 그 급이 아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강희슬이 갖고 있는 외곽에서의 장점 좀 그 슈터 출신으로 볼 때는 네. 좀 어떤 부분들에서 가장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요? 확실히 수준이 다르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많이 느껴지냐고. 우선은 좀 정말 게임의 흐름을 읽고서 플레이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BNK전에서도 사실 KB스타즈가 계속 끌려가는 경기를 하다가 강희슬 선수의 좀 거의 두 방으로 인해서 또 역전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벌릴 수 있는 게 3점 슛은 늘 따라갈 때 두 방이고 벌릴 때 두 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강희슬 선수가 그 두 방으로 인해서 벌리기 시작했고, 역전을 했고 또 벌리기 시작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좀 무리한다 이런 거보다는 경기 흐름을 읽고 좀 경기를 한다라는 느낌은 좀 들거든요. 이제는 그냥 넣어야 될 때 넣어준다. 네, 확실히 그 득점이 필요할 때 넣어준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오히려 임팩트는 더 크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날 경기에서 사실 박지수 선수가 트리플 더블을 했지만 강일수 선수를 인터뷰를 한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BNK하고 경기에서. 네. 그 경기를 보면은 김한수 감독이 경기 끝나고 강희슬이 좋은 역할을 해줬지만 3점 슛은 운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강희슬 선수가 인터뷰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듣고 실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본인이 볼 때 강희슬 선수의 그날 3점 운이었습니까? 실력이었습니까? 저도 실력인 것 같아요. 네, 김한수 감독님 그 농구를 보시는 눈을 좀 더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희슬 선수, 박지수 선수는 일단 오늘은 네. 언급을 안 할게요. 사실은 뭐 박지수 선수가 있고 없고로 완전히 뭐 농구가 달라지는 거니까. 네. 네. 일단은 앞선 그 우리은행과의 경기, KB 경기를 보면은 박지수 선수가 그 당시에도 정말 잘했고 강희슬 선수 정말 잘했고 선수들 다 잘해줬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남은 건 허예은밖에 없었거든요. 네. 제가 허예은 선수를 최근에 네. 청주 김다미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다미? 네. 다미에서 단타스예요?
아니요. 이태원 클라스에 나온 그 김다미 여자 주인공 닮았다라고 그런 느낌. 자꾸 왜 이렇게 연예인하고 비교하세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김은혜 위원은 지난번에 그 강설현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자농구 후배들이 연예인에 비교되는 걸 전부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에 비교될 건 나밖에 없다. 이효리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아니 내가 이태원 클래스를 못 봐서 그래요. 그래요. 네. 허연 선수가 그날 좀 발동동 사건.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 그 장면에 대해서? 네.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래도. 네. 우선은 그런 상황이 뭔지 몰랐을 때는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 좀 되게 대담하고 뭔가 배짱도 있고 또 자기가 해보고자 하는,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도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감독이 지시하는 걸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본인 생각이 그랬어도 감독이 지시했으면 그걸 해야지 선수가 경기 중에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시선도 있긴 있거든요. 네. 네. 본인이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래도 이제 또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감독이 그걸 얘기하는 것도 맞는데 네. 특히나 가드는 경기에서 하다 보면은 감독이 지시하는 그 플레이보다 이게 더 확률이 높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경기를 끝나고 리뷰를 보면은 사실 이게 감독보다는 가드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경우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얘기들 하신 네.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본인 생각에는 좀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만약에 제가 가드였으면 감독님 말을 따랐겠죠? 본인은? 네,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허예은 선수의 선택도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경기를 뛰고 그 흐름을 지시하고 읽고 하는 거는 선수기 때문에 어떤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감독님이 지시하는 게 맞지만 또 그 순간순간 한 장면으로 봤을 때는 또 가드가 얼마만큼 그 수비의 미스매치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 빨리 읽고 영리하게 하느냐에 따라도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장면에서 허이연 선수가 그렇게 하고서 득점으로 성공을 했으면 더 좋은 장면이 있었겠지만 뭐 그 선택이 전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허예은 선수의 상승세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그 전반기의 마지막 흐름이었고, 특히 그 우리은행전에서 허예은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허예은 선수는 뭔가 플레이가 좀 더 자신감이 더 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좀 이런 것들이 KB의 어떤 후반기 경기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사실 KB 편이 얘기가 되게 길었잖아요. 딴 팀보다 되게 길었는데 이거 빌드업이었습니다. 왜냐면 여민호 선수가 옆에 와 있거든요. 네. 이제 오늘 KB 편에서 여민호 선수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안 했죠. 이제 본인이 직접 할 테니까요. 본인 PR을 상당히 잘하는 선수니까 지금 여민호 선수 모시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